만일 당신이 현재 상태를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을 잘 바꾸지 않으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불편하고 효율성이 떨어져도 그게 편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변화무쌍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새롭게 뭔가를 배워야만 하는 것들이 성가시고 부담스럽기까지 합니다. 직장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별반 다를 바가 없죠. 나는 예전에 잘 나가던 그 모습 그대로 사는데 점점 불편한 일들이 생겨납니다. 이런 일들로 고민을 해본 적이 있다면 오늘 소개드리는 책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메이트북스에서 펴낸 나는 균형 있게 살기로 결심했다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인 이현주 교수는 삶의 변화에 따라 균형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서문에 있는 내용을 먼저 들어보실까요? 현재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탐색하다 보면 나는 변한 것이 없는데 예전과 동일하게 행동하는데 왜 지금은 힘든 걸까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원인은 동일하게 행동하려 한다는 데 있습니다. 달라진 상황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고 이전에 효과적이었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한 자세를 유지하면 근육통이 오는 것처럼 경직된 마음의 습관도 내 건강을 해칩니다. 적응에 성공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맞게 자세를 바꿀 줄 아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익숙한 습관을 벗어나서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갈등 상황에 놓여 있으면 더욱 그렇습니다. 지치고 힘든 상황에 놓이면 본인이 가장 편하고 익숙한 방식이 튀어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습관을 바꾸려면 주의를 기울여서 의식적인 노력과 훈련을 해야 합니다. 상황과 역할은 계속 변화하며 거기에 맞추어 균형을 유지해가야 안정적으로 삶을 운영해 갈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마음이 보내는 알람, 균형을 맞출 시간입니다. 삶의 균형이 깨질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내 삶의 가치 안에서 균형 찾아가기, 그리고 균형 맞추기, 균형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이렇게 4장 안에 실제의 상담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이건 내 얘기인데 하는 내용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서 그 이야기들을 같이 들어볼까요? 갈등이 깊어질 때 나는 그대로인데 뭐가 문제일까요? 다양한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어떤 사람과는 잘 지내는데 다른 사람과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이를 좁혀보려고 할수록 오히려 갈등이 깊어진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접근으로 새로운 균형을 맞춰야 할 때입니다. 사례 1. 팀에 후배가 들어왔는데 입사 초기 시절의 내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어딘가 나와 닮은 구석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다 알 것 같아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이런저런 조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를 대하는 그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후배들은 보통 나를 따르고 내 조언을 감사히 여기는데 이 친구는 왜 이럴까요? 사례 2. 지금까지 일하면서 인간관계로 어려운 적이 없었고 매년 실시하는 리더십 평가에서도 항상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딸은 요즘 아빠와 얘기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세상 무엇보다도 딸에게 사랑과 정성을 기울였는데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만도 못한 관계인 것 같아서 너무 속이 상합니다. 모두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나더러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왜 딸은 나를 거부하는 걸까요? 사례 3. 5년간의 오랜 연애 끝에 대학 동창과 결혼했습니다. 서로 말이 잘 통하는 것이 가장 좋았고 그래서 친구처럼 서로 의지하며 지내는 부부 생활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만 다녀오면 남편과 다툽니다. 시부모님 앞에서 남편은 조선시대로 돌아간 듯 가부장적으로 행동하고 어른들이 하는 말에 내가 말대꾸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원래 자기 집안 분위기가 그러니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맞춰달라고 하는데 두 가지 남편의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역할이 생길 때마다 균형은 조정된다. 어떤 사람과는 무난히 잘 지내는데 다른 사람과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대상을 편애하거나 차별해서 대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에 대한 호의를 가지고 하던 대로 합니다. 그런데 어떤 관계는 원만하게 지냈지만 또 어떤 관계는 갈등이 생기고 내가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인 모습으로까지 오해를 받는다면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와 관계를 맺는 방식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맺는 방식은 성격의 일부분이라서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있는 습관들이 나타납니다. 예컨대 눈치 빠른 사람은 어디 가나 상대를 빨리 파악해서 남을 챙기거나 분위기를 잘 맞추고 직선적인 사람은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호감을 느끼는 사람들끼리 보통 친구가 되고 간혹 갈등이 생기더라도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정으로 이해하면서 풀어갑니다. 만일 이번에도 비슷한 과정을 기대했는데 갈등이 풀리지 않고 계속 깊어진다면 이 관계에서는 지금까지 유지해오던 방식을 재조정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지금까지 해보지 않던 새로운 역할을 담당했을 때입니다. 성인이 되어 사회에 나가서 공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을 때 이전에 친구 사이 같은 사적 관계와는 달리 업무 관계가 생깁니다. 결혼을 하면 남편, 아내의 역할과 함께 사위, 며느리 같은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역할이 생깁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의 역할도 해야 합니다. 이런 역할들은 각각 기대되는 역할 행동이 있습니다. 영수 씨는 가부장적 분위기의 집안에서 성장했습니다. 자신은 아버지와 달리 부드럽고 자상한 남편이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부모님과 굳이 부딪히고 싶지 않아서 집에서는 자신도 그저 아버지처럼 행동해 왔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 아내가 자신의 행동을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는 가사를 함께하고 합리적이었던 사람이 부모님 댁에만 가면 갑자기 권위적인 남편이 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새로운 구성원이 생기면서 이전의 균형이 깨지는 것은 당연하고 이제 새로운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유지했던 방식은 부모님과 관계에서는 균형을 맞추는 행동이었지만 아내가 포함된 새로운 가족에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영수 씨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행동 양식을 시도해야 합니다. 새로운 행동 방식이 필요하다. 회사에서는 존경받는 상사이고 리더인데 정작 가족으로부터 지지받지 못하는 사례를 종종 봅니다. 리더십 교육을 마친 후에 자녀 문제로 고민이 있다며 따로 상담을 청해서 자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자녀의 가장 큰 불만은 아빠가 자신을 부하 직원 대하듯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말투만 부드러울 뿐 내용을 보면 설교만 하고 자신의 고민과 입장을 인정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딸이 아빠에게 기대한 것은 함께 속상해주고 분개해주는 같은 편이 되어주는 것이었는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모습은 딸을 대하는 아빠보다는 업무를 처리하듯 직원의 업무 고민을 해결해주는 상사 같았습니다. 부드러운 어조로 합리적인 조언을 해주는 모습은 상사로서는 바람직한 모습이지만 사춘기 자녀를 대하는 아빠로서는 충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새로운 역할을 맡아 행동하게 될 때 이전에 하던 행동 방식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특성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직장에서 업무로 만났지만 학교 후배나 친구처럼 사적인 부분을 공유하고 조언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90년대생과 소통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며 우리 때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왜 요즘 젊은 사람들은 까다롭게 구나요? 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이전 관계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해서 모든 관계에서 적절함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개인마다 성향이 다르고 살아온 방식이 다르고 관계 방식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역할을 맡습니다. 성인이 되어 사회인이 되고 새로운 가족도 꾸리게 된다면 한 개인이 맡는 역할은 여러 개가 됩니다. 역할이 여러 개라고 해도 나의 원래 모습이 어떻게든 배어 있겠지만 어떻게 비중을 조절할 것인가는 역할에 따라,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가족과 같은 좀 더 지지적이고 친밀감을 요구하는 관계에서는 업무나 친구 관계와는 다른 기대가 있습니다. 결혼 전에는 혹은 부모가 되기 전에는 관계에서 갈등이 생긴 적이 별로 없었는데 이전에는 나더러 문제라고 하지 않았는데 나는 변한 것이 없는데 갈등이 깊어진다면 새로운 역할에 맞는 균형을 다시 찾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불균형의 유혹, 생각보다 크다. 균형이 깨졌음을 알리는 신호를 바로 알아차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이 꼬이고 갈등이 깊어지고 무언가 막연하게 지금 생활이 만족스럽지 않게 느껴지더라도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유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이 변화해야 하는 시점인가를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변화는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미리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지리라는 보장이 없다면 지금 방식을 조금 더 유지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 그 유혹은 내 마음과 환경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게 만듭니다. 익숙함의 유혹. 지금 불편함이 있다고 해도 이를 무시하고 현재를 유지하게 하는 가장 큰 유혹은 익숙함입니다. 익숙한 습관은 우리의 인지적 자원을 훨씬 덜 사용합니다. 익숙해진 방식은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몸이 움직이고 늘 하던 일은 크게 집중을 하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면서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덜 드는 일이라서 심리적으로 긴장하지 않아도 되고 결과에 대해 대략 예측도 가능합니다. 긴장도가 낮아 마음에 여유가 있고 결과에 대한 예상으로 통제감도 가질 수는 있으니 굳이 익숙함을 버리고 긴장감을 만들어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운전을 처음 배웠을 때 한강을 건너는 코스는 성수대교를 지나가는 방법이었습니다. 한강에는 다리가 수십 개 있고 출발지와 목적지 부근에 가까운 다리를 선택하면 되는 일인데 운전도 서툴고 길도 서툰 그 시절에 저는 한강을 건너야 한다고 하면
우선 성수대교로 향했습니다. 어디서 출발하든 어디로 향하든지 성수대교를 통해 강너머 동네로 갔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먼 길을 돌아가는 어리석은 짓이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낯선 길을 통해 가다가 혹시라도 길을 잃거나 운전하기 어려운 길이 나올지도 모르는 일이니 설사 한참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익숙한 길로 가는 것이 마음이 편했습니다. 마음이 편하다고 해서 그 방식이 최적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익숙함이 주는 편안함을 얻는 대신에 길 위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고 새로운 길을 배울 기회도 갖지 못했으니 말입니다. 익숙함이 주는 편리함에 이끌려서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를 굳이 찾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편리함에 마음을 내어주면 일을 할 때도 조건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하던 대로 하다가 결국 오류가 나타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상대방의 특성이나 반응을 고려하지 않고 본인이 하던 방식을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하던 대로 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상황의 차이를 고려해서 조정하고 맞추려는 노력을 굳이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의뢰되어 만나는 경우에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는 별 생각 없이 하던 대로 말하거나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방식으로 말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몸에 익은 대로 행동하고 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함께 일하는 대상이 다르고 직장에서 서로 지켜야 할 예의에 대한 기준이 바뀌었음에도 익숙함에 이끌려서 하는 행동은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외국 주재 생활 중에 부부 갈등이 심각해져서 이혼을 앞두고 찾아온 부부가 있었습니다. 해외 근무이기는 하지만 한국에서 하던 업무의 연장이라서 남편은 생활에서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고 했고 적응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휴직하고 함께 간 아내는 달랐습니다. 출퇴근하다가 전업주부가 된 것만 해도 큰 변화인데 생활 문화도 바뀌었으니 모든 것이 다 새롭고 배워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부부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부분은 남편이 아내가 경험하는 변화의 스트레스를 인정하지 않고 한국에서와 다름없이 행동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은 익숙함에 길들여져서 상대방이 경험하는 변화를 중요한 것으로 인정하고 맞추는데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결과에 대한 불확실함, 과거의 영광을 향한 미련. 지금의 방식이 주어진 조건과 균형을 이루는 최적이 아님을 인지했다고 해도 현재를 포기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다른 방식을 시도했을 때 그 결과가 더 나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습관으로 자리 잡기까지 그 행동 방식은 수백 번 혹은 수만 번 반복되어 왔을 것이고 그만큼 반복되어 올 수 있었다는 것은 긍정적인 결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환경이 변했다면 기존 방식의 효과는 동일하게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학교와 기업의 목표가 다르고 실무자와 리더의 역할이 다르니 그에 맞게 행동 방식도 재조정되어야 합니다. 이직을 하게 되면 회사마다 고유한 조직 문화가 다를 수 있으니 새로 옮겨간 직장에서 요구하는 방식과 기준에 따라 행동 방식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역할이 바뀌거나 업무 변경이나 조직을 이동한 후에 이전에 비해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례를 보면 변화된 요구에 유연하게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인 경우가 흔합니다. 업무의 특성에 따라 효과적인 방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조직 문화에 따라 요구되는 기준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방식을 내려놓지 못해서 적응을 못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성공적 결과를 얻었다면 그 방식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고안하고 수행했던 나의 역량을 믿어보세요. 자신을 믿고 과거의 영광을 향한 미련을 내려놓아야 변화를 인정하고 새로운 방식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를 지키면서 균형 찾아가기. 성격이 변하냐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학창시절에는 소극적이었는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외형적으로 변한 것 같다거나 밖에서는 좋은 사람인데 집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없던 모습이나 행동을 하는 걸 보니 내 성격이 혹은 가까운 사람의 성격이 변한 것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다중인격 같다고 말하는 경우도 봅니다. 그러나 사실 성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격이란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특성을 말하고 그 개념상 성인이 되고 난 후에 변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 것은 맡겨진 역할에 따라 다른 행동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직장에 들어가더니 외향적으로 변했다고 하기보다는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하나 획득했다고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즉, 원래 소수의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선호했던 사람이지만 다양한 사람들과 업무를 해야 하다 보니 낯선 사람과 친해지는 기술을 익힌 것입니다. 성장하면서 수행해야 하는 역할이 추가되고 그 역할에 적응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들을 익히게 되면서 예전에는 하지 않았던 행동을 자주 할 수밖에 없게 되고 필요할 때는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축적되는 것입니다. 게임 실력이 늘어나면 스킬이 하나씩 쌓이듯이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그러하듯이 비용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새로운 스킬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익숙함에서 벗어나려면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습관화된 관성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관성을 되돌릴 수 있는 힘은 반복적인 연습에서 나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처럼 많은 경우 새로운 행동을 시도해보겠다는 다짐은 며칠 안에 원래 익숙한 방식으로 회귀합니다. 거기에서 그냥 머무르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심삼일이어도 일주일마다 결심을 반복하면 새로운 기술은 점차 나의 습관이 되어갑니다. 아무리 식재료가 좋아도 간이 맞지 않으면 음식이 맛이 없습니다. 바로 이 간이 균형이죠. 연애의 밀당 또한 상대의 관심과 긴장을 유도하기 위해 좋아도 안 좋은 척, 자주 보고 싶어도 바쁜 척하며 간극을 조절합니다. 저는 이 또한 사랑의 균형을 잡아가려는 노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는 원래 그래. 이렇게 살아도 잘 살아왔어. 나에게 맞추던지 아님 말던지. 이런 마이웨이의 끝은 낭떠러질 겁니다. 간만 보며 살지 말고 내가 스스로 간을 맞추며 살아간다면 인생이 덜 외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